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좀 인터넷 환경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런 것 같네요.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엑셀. 자, 이제 날짜와 시간에 관한 서식을 좀 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날짜에 대한 서식은 설명을 드렸죠. 자, 오늘 날짜를 입력하는 게 그냥 특정 날짜를 쓸게요. 뭐 2019년 19 8 3 이렇게 할까요? 2019년 8월 3일. 근데 아까 보니까 썼던 님자가 붙어 나오네요. 이것은 셀 서식에 가서 일반으로 날짜로 바꿔주시면 돼요. 날짜로 하겠습니다. 날짜 일반으로 할까요? 일반으로 됩니다. 날짜를 다시 셀 서식에서 수정을 다시 할게요. 아까 그 서식을 따라가서 그러고요. 19-8-3 이런 식으로 쓰면은 2019년 8월 3일이라는 날짜로 나오죠. 자, 오른쪽 셀 서식 들어가서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에 가서 보시면 YYYY-MM-DD 이런 식으로 날짜가 표시가 된다 그랬고요. 이걸 다 지워보면 날짜는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1900년 1월 1일을 1로 시작해서 하루가 가면 1씩 커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YY라고 쓰게 되면 연도가 뒤에 두 자리만 표시가 된다 그랬고요. Y를 두 개 더 쓰면 연도가 네 자리로 표시가 됩니다. 다시 M을 한 개 쓰면 두 개 쓰면 08, 한 개 쓰면 8만 나오고 두 개 쓰면 08이 나오죠. 세 개 쓰면 영어 약자로 나옵니다. 월이 영어 약자로 나오고요. 네 개 쓰면 영어로 다 나오죠. 다섯 개를 쓰면 영어로 첫 글자만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개에서부터는 영어로 표시가 됩니다. 다시 빼기 표시 안 나오고요. D 한 개 쓰면 3일, DD라고 쓰면 03, DD를 3개 쓰면 이 날짜에 대한 요일 값이 나와요. 요일이 영어 약자로 나오면 요일이 영어로 나오죠. 자, 잠시만요. 공유 중지하고 제가 목록을 좀 시킬게요. 다른 분들이 설명 들으시는데 방해되니까. 자, D를 이렇게 4개 쓰면 영어로 요일이 표시가 된다 그랬죠. 자, A를 쓰면 요일이 한글로 표시가 되고 A를 4개 쓰면 이렇게 토요일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날짜는 이렇게 YMTA 이렇게 가지고 서식을 표현해 주는 거고요. 시간은 우리 HMS로 표현을 하거든요. hour, minute, second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H를 한 개 쓰면은 1시, HH 쓰면은 01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한 개 아니면 두 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표시 형식들이 있다 하는 거를 좀 그걸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34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X하고요. 이것도 지워버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거 볼게요. 기본 작업 2-2번 시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A1에서 F1 영역은 그랬어요. A1에서 F1까지 블럭을 접습니다.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우리 홈에 가면요. 중간에 있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거 누르시면 돼요. 자, 한 말도 없으면은 세로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것은 가로 가운데 맞춤만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서식이 세로까지 가운데로 되어 있으니까 굳이 손댈 필요는 없는데 이게 만약에 위로 돼 있었거나 아래로 돼 있었다면 문제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만 말했잖아요. 그러면 가로 가운데 맞춤만 하란 소리예요. 세로까지 가운데 맞춤을 해야 되면 문제에서 병합하고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나올 거예요. 두 개는 다릅니다. 세로에 대한 기본값은 내가 만질 필요는 없어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만 하시면 되고 글꼴, 맑은 고딕 써있죠. 여기에 위에 글꼴을 바꿔볼게요. HY 견고딕으로 하겠습니다. 적으시면 돼요. HY 견고딕 하고 엔터 치시면 글꼴 바뀌고 그 다음에 크기는 16, 옆에 16이라고 글자 크기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16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15를 써야 된다. 그러면 15가 없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15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그러면 뭐 바꿔시고요. 여기는 16대로 원래대로 할게요.
글꼴 스타일 굵게. 자, 여기 경고등 밑에 굵게 클릭하시고, 이중 밑줄은 그 다음에 보면 밑줄이잖아요. 이 밑줄 옆에 삼각형을 누르시면은 이중 밑줄 있어요. 원하는 두 줄짜리 밑줄로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4, A6 또 범위가 여러 개 나왔네요. 그러면 불연속되게 선택을 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하시면 된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컨트롤 키를 안 눌러야 되죠. A4, A6 여기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그 다음에 A7, A9 이렇게 잡고 또 컨트롤 키 누르고 B4, B6 여기 잡고 그 다음에 F4, F6, F4, F6 여기네요. 그 다음에 F7, F9 이렇게 잡아줍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띄엄띄엄 범위를 잡으면 그 영역이 블럭이 잡아지고요. 혹시 컨트롤 키를 잘못 누르게 되면 이 범위 잡은 건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새로 잡아주셔야 돼요. 범위를 컨트롤 키 누르고 다시 누르고 다시 누르고 하면 안 됩니다. 범위가 잘못 잡혔으면 처음부터 새로 잡아주셔야 되고 처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하는 게 연습이 잘 안 되면 몇 번 좀 반복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 있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면 되겠고 A3에서 F3, A3, F3 여기네요. 이 영역은 셀 스타일 강조색 4라는 게 있네요. 자, 셀 스타일이라는 것은요. 우리 어디 있을까요? 잠시만요. 화면이 사라져갖고. 여기 스타일이라고 있죠. 셀 스타일. 자, 여기 조건부 서식, 표 서식 옆에 보면 스타일이라고 있고요. 지금 블럭이 잡아진 상태에서 이 스타일 중에 강조색 4라고 있어요. 이름 있죠? 여기 보라색 같은 거. 강조색 4입니다. 이걸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C4에서 C6 영역은 그럼 C4에서 C6 여기는 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그랬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여기에 가셔갖고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서요. 자, 문자 뒤에 %를 붙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현재 숫자인지 문자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아까 물결이 포함됐다 그랬잖아요. 숫자하고 문자하고 섞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문자로 옵니다. 문자에다가 쓰는 서식은 골뱅이죠. 골뱅이. 하고 %를 적는데 아까 우리 한글을 쓸 때는 큰 따옴표를 생략할 수 있었지만 %나 어떤 숫자나 영어 뭐 이런 거 쓸 때는 반드시 큰 따옴표를 하고 %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숫자 뒤에 %가 이렇게 붙어서 문자 뒤에 %가 붙어서 표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C7의 연극을 한자로 변환하라 그랬네요. C7셀을 클릭을 하시면 연극이라는 글자만 블럭을 잡아야 돼요.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면 커서가 이렇게 편집 상태에 들어오고요. 이 상태에서 연극 두 글자를 블럭을 잡고 키보드에 한자 키 누릅니다. 한자 키 누르시면 연극 한자 나오고요. 변환 여기 한자로 된 거로 하면 되죠. 한글 한자 한글 고르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한자로만 하면 되니까 이걸로 하고 변환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자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C7셀은 셀에 맞춤으로 하시오. C7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가야죠. 셀 서식 가시면 맞춤의 셀의 맞춤이라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될까요? 글자가 지금 이 칸을 넘어가서 잘려서 지금 다 안 보이는데 셀에 맞춤을 하면 글자를 줄여가지고 한 셀에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죠. 이거를 셀에 맞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D4에서 D9 영역의 이름은 D4에서 D9까지 블럭을 적고요. 이름 상자를 찾아가야죠. 여기 맨 왼쪽에 이름 상자에다가 배점 이렇게 쓰고 엔터 쳐주시면 되겠죠. 엔터를 꼭 치셔야 되고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가지고 다시 그 영역의 이름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자, 이 이름 정의는 나중에 수식에 사용될 수가 있어요. 수식에. 자, 나중에 그 수식할 때 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24에서 29 영역은 24에서 29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회를 붙여서 표시하라 했는데
자, 0일 때 0회라 그랬죠. 0일 때 그러면 셀 서식에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가지고 자, 여기 0에 대한 언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샵이 아니고 0이라는 서식을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회 이렇게 하시면 숫자 뒤에 회자까지 붙어서 표시가 됩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바꿔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원래 2였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바꿔놨습니다. A3에서 F9 영역에 그랬어요. A3에서 F9 블록을 잡아서 모든 테두리 여기서 모든 테두리 선택을 하시고 굵은 상자 테두리를 한 번 더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테두리를 그려줘야 표로 인식을 해요. 안 그러면은 표 안 나오고 이렇게 그냥 글자만 써 있는 게 나오게 돼요. 엑셀에서 테두리를 꼭 그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2-2번 또 5개를 또 풀어봤고요. 책을 또 쭉 넘겨보시면 한 장만 넘기면 되네요. 37페이지에 2-3번 들어가겠습니다. 기본 작업 2-3번으로 갈게요. 자, 여기서 1번 볼까요? 시트는 2-3번으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A1에서 H1 영역은 그랬어요. 그럼 일단 블럭을 잡아야죠. 잡아져 있네요. A1에서 H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우리 이제 요거 찾을 수 있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셀 스타일 제목 1 그랬네요. 셀 스타일은 여기 스타일 보시면 여기 화살표 눌러갖고 더 눌러갖고 제목 1 여기 있죠. 제목 1이라는 이 서식을 그냥 적용시켜주면 돼요. 만들어진 서식입니다. 제목 1. 행의 높이를 30으로 하래요. 자, 여기 행이죠. 1, 2, 3 써있는데 아까 우리 A 연럽이 바꿔봤죠? 행은 높이가 있어요. 이 1행에서 높이를 30을 하라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 가가지고요. 30이라고 적어주고 엔터 하시면 이렇게 조금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C4에서 C15 C4에서 C15 영역에 문자 숫자 사이에 하이픈을 넣으시오. 그러니까 CK하고 01 사이에 하이픈 표시를 넣으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씩 좀 일일이 편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더블 클릭을 해서요.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요 사이에 깜빡깜빡하죠. 하이픈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엔터를 치고 자, 또 더블 클릭해서 똑같이 또 하이픈 써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 편하게 빠르게 하려면 셀을 클릭을 하시고 F2번을 누르게 되면은 셀이 편집 상태에 커서가 깜빡깜빡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방향키로 이렇게 두 칸을 앞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이픈을 붙여주면 되죠.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작업이 되겠네요. 엔터를 치고 또 다음 칸에 F2번 눌러서 두 칸 가고 빼기 표시 엔터 이런 식으로 F2번 편집 모드예요. F2번 누르면 커서가 글자 안에 깜빡깜빡하고 방향키로 앞으로 가서 빼기 표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편집해 주시면 되고요. 자, 2번으로 갈게요. A4, A6 여기 잡고요. 그 다음에 A7, A9 컨트롤 키 눌러서 A7, A9, A10, A12, A13, 뭐 A15 이렇게 되겠죠? 여기 영역은 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 있네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A3, H3 이렇게 한 줄이죠. A3, H3, A4, A15. 자, 컨트롤 키 누르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A4, A15. 요 영역에 채우기 색 노란색으로 하라 그랬어요. 자, 채우기 색은 아까 우리 모든 테두리 옆에 페인트통이 채우기죠. 옆에 삼각형을 눌러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채우기 색 노랑 하시면 됩니다. 제목의 문자열 앞뒤에 특수 문자 동그라미 기호를 삽입하라 그랬네요. A1 셀 여기에 단자 앞에 하고 황자 뒤에다가 동그라미 문자를 삽입해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우리 특수 문자를 넣으실 때는 자음 플러스 한자예요. 기억부터 희읍까지 다 들어있고요. 뭐 기억 한자, 니은 한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도형 문자들 있어요. 뭐 별표, 하트, 전화기 표시, 당구장 표시 이런 거. 이런 것은 미음에 들어있어요. 미음. 그래서 미음하고 한자 누르시면 돼요. 자, 미음을 오래 누르고 있으면 자꾸 미음이 쭉 나와버리죠.
미음 한 번만 누르고 손을 떼고 바로 한자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특수문자가 나오고요. 여기 있네요. 9번 누르시면 되겠고 황자 뒤에도 한 번 더 미음 한 번 손 떼고 바로 한자 이렇게 하시면 특수문자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판매가 영역은 판매가가 F4에서 F15예요. F4에서 F15. 이 영역은 통화 기호를 붙이라 그랬네요. 자, 우리 오른쪽 셀 서식 들어가셔가지고 표시 형식에 보면 통화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숫자에 돈 표시가 붙어서 표시가 됩니다. 자, 오른쪽 셀 서식에 가시면 이번에는 회계가 있어요. 회계도 돈 표시가 붙어서 표시가 됩니다. 차이점이 있죠. 뭔 차이가 있나요? 셀서식의 회계는 숫자하고 돈 표시가 좀 떨어지죠. 돈 표시가 이렇게 앞에 같은 줄에 쭉 있게 되고 셀서식의 통화는 이렇게 돈 표시가 숫자에 붙어서 표시가 돼요. 이것은 이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통화를 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냥 셀서식의 통화 이걸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J4, J15 영역을 J4, J15 이 영역을 복사하여 그랬네요. 마우스 오른쪽 복사. 컨트롤 C 하셔도 되고요. 복사하여 자, 연산 더하기 기능으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할 건데요. 어디다가? G4, G15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블럭 잡아진 데 있죠. 여기를 복사해서 G4, G15 요 범위에다가 연산의 더하기를 써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값에다가 뒤에 값을 더해서 붙여넣기 하는 소리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나온가요? 뒤에 5가 더해지니까 100이 나오겠죠. 여기는 48이 나올 거고. 이렇게 이 데이터를 더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봐라. 복사했죠. 붙여넣기 할 곳에다가 블럭을 잡으시고요. 여기다 붙여넣기 하라 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있어요. 여기 옵션에서 선택하셔도 되는데 그냥 글자 눌러도 돼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글자를 누르게 되면 이 창이 뜨거든요. 이 세부적인 창이 뜨면 여기에서 자 연산에 보면 중간에 연산이라고 있죠. 곱하기를 선택합니다. 아 더하기죠. 더하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뒤에 값하고 앞에 값하고 더해져서 여기 판매량 자리에 붙여넣기가 되죠. 이렇게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기능을 써서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빗금을 없애고 싶으면 ESC 누르시면 돼요. 안 없애도 뭐 상관은 없는데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기능, 이것이 무슨 기능인가? 그냥 복사 붙여넣기는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는 다양한 옵션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하는 걸 눌러요. 그러면 다양한 옵션을 줄 수가 있죠. 모두 붙여넣기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수식이라면 수식만 또는 뭐 수식인 경우에 값만 또는 뭐 서식만 이렇게 다양한 옵션을 줘가지고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걸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하고요. 여기 행렬 바꿈도 가능하거든요. 이거 체크하고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밑으로 나왔던 게 옆으로 나오게 붙여넣기 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옵션을 줘서 붙여넣기 하는 기능을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하고요. 이 선택하여 붙여넣기는 복사를 한 경우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잘라내기 한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 복사한 경우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4번 보겠습니다. 24에서 25, 24에서 25 여기에요. 이 영역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오른쪽 셀 서식도 들어가요. 아까 단축키 컨트롤 숫자 1번이다 그랬죠. 자, 셀 서식에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가지고 문자 뒤에 까지를 붙이래요. 그러면 이게 문자잖아요. 지금 현재. 숫자하고 문자하고 섞어진 건 문자로 본다 그랬고 여기에 골뱅이라는 서식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확인. 이렇게 하시면 문자 뒤에 까지라는 걸 붙여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 서식에서 어떤 글자를 붙이는 것은 데이터를 다 입력해 놨는데 다른 글자를 붙여서 표현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셀 서식에서 표현이 가능하다. 원본이 바뀌는 건 아니다 했죠. 원본은 그대로 5월까지만 써 있는데
우리는 까지라는 글자까지 보인다. 이것은 셀 서식에서 한 거다라고 우리는 이제 보실 수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3에서 H15 영역은 A3에서 H15 이 영역은 모든 테두리, 아까 테두리 이제 많이 해봤죠? 모든 테두리 이렇게 하시고 근데 선 스타일은 실선인데요. 테두리 색이 파란색이네요. 그러면 일단 다시 셀 서식에 가서 해볼게요. 셀 서식에 이렇게 설정할 게 많을 때는 셀 서식 요 창에서 테두리 탭에 갑니다. 테두리 가셔가지고 색깔을 먼저 정해요. 파란색으로 하라 했죠? 여기 표준색이 파랑이에요. 파랑으로 선택을 하면 여기에 색깔을 바꾸 선 종류를 고를 수 있거든요. 색깔을 먼저 하고 선 종류를 고르고 어디다가 지정할 건지 이렇게 거꾸로 가시면 돼요. 실선으로 일반 기본 선 실선으로 하시고 자 모든 테두리 할 거니까 윤곽선과 안쪽을 다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파란색 선이 바뀌었죠.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7셀 여기 날짜에 관한 서식 있죠? 자, 오른쪽 셀 서식에 가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서 아니면 날짜에서 찾아도 됩니다. 여기에 있는 거. 비슷하게 생긴 거 찾아서 살짝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편집을 하셔도 되고요. 내가 그냥 다 만들어도 됩니다. 자, YYYY 적어볼까요? YYYY 연 쓰고 바로 한자를 바꿔야 되니까요. 연 쓰고 바로 한자 1번 선택하시고요. 한 칸 띄어쓰기 되어 있으니까 띄고 또 한영표 바꾸시고요. 월 한자 이렇게 월 한자 그 다음에 DD1 한자 이렇게 해서 한자로 하고 확인하시면 이런 모양으로 이제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셀 서식으로 다양하게 보이는 모양을 꾸며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쭉 이제 하고 있고요. 우리 40페이지에 보시면 40페이지 보시면 특수문자 목록 있죠. 기억부터 희읍까지 다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것이 많이 쓴다. 본인이 많이 쓸만한 것들 알아놓으시면 편리한데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미음 한자. 일반 기호라고 써져 있죠. 미음 한자 많이 쓰고요. 이응 한자도 많이 써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런 거 원문자 표현할 때 이응 한자도 많이 쓰고요. 선이나 단위 같은 거 많이 쓰신 분들은 리을 한자도 좀 쓰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 특수문자 기억부터 희읍까지 다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한 셀에 2줄 이상 입력하는 거 지난 시간에 했었죠. Alt, Enter. 이것도 필기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한 셀에서 2줄 이상 입력을 하려고 한다. 또는 줄바꿈을 하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Alt, Enter를 누른다. Alt, Enter는 셀 서식에서 텍스트 줄바꿈과 같다. 이렇게 같이 알아놓으시고요. 셀 서식 들어가는 단축키는 컨트롤 숫자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풀이 과정이 또 쭉 나와 있고 먼저 보시면 이제 44쪽에 조건부 서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이 조건부 서식은 잠깐 건너뛰겠습니다. 잠깐 건너뛰고요. 왜냐하면 수식이 좀 나와요. 아직 수식에 대한 우리가 기초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은 조금 수식에 대한 걸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할게요. 조건부 서식은 일단 넘어가고요. 자, 우리 49쪽으로 가겠습니다. 고급 필터, 자동 필터가 있어요. 우리 21년 책 보신 분들은 50쪽이네요. 한 장 정도 차이 나네요. 50페이지에 보시면 고급 필터, 자동 필터가 있습니다. 문제는 똑같네요. 자, 일단은 파일을 또 새로 불러오셔야 되거든요. 파일에서 열기 하시면 기본 작업 4번입니다. 3번은 아직 안 했어요. 4번 열기. 자, 여기가 조건이 써져 있는데요. 이거 지워버릴게요. 소스 파일이 이게 안 써졌어야 되는데 조건이 써져 있어서 이거는 제가 블럭 다 잡고 딜리트 키 하시면 바로 다 지워집니다. 한번 지워버리시고요. 내가 조건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은 필터라는 기능이 있죠. 필터라는 기능은 추출하는 거죠. 원하는 데이터만 딱 나오게 걸러내주는 걸 우리가 필터한다 그러죠. 우리 정수기 필터의 그 필터랑 같아요.
걸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필터가 있고요. 고급 필터가 있습니다. 자동 필터는 좀 단순한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한 필터. 대신 간단하지만 조금 제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에 반해서 고급 필터는 이제 내가 원하는 조건을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여기 우리 책에는 고급 필터가 먼저 나왔는데요. 저기 자동 필터를 먼저 볼게요. 시트 맨 밑에 보시면 자동 필터라는 시트가 있어요. 그거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책은 우리 출제 유형 4번으로 가서 자동 필터에 대해서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그거부터 볼게요. 21년 책 가지신 분들은 자동 필터가 56쪽에 나왔네요. 한 장 정도 차이 나니까요. 저랑 그 책 페이지 수가 좀 다르면 한 장 정도 넘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년 책 있으신 분들은. 자, 일단 자동 필터를 한번 해볼게요. 직접. 자, 일단 필터링을 할 때는요. 전체 블럭을 다 잡습니다. 이렇게. 물론 본문 안에 클릭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데이터가 이 제목줄이랑 붙어 있으면 나중에 조금 잘못된 블럭이 잡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블럭을 다 잡아주고 데이터에 가시면 필터라고 있어요. 데이터 메뉴 누르시면요. 필터. 또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홈에도 있어요. 홈에 가시면 맨 끝에 정렬 및 필터 이렇게 또 있죠. 자, 필터 조그만 게 있죠.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셔도 돼요. 데이터의 필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랬더니 제목줄 옆에 이 제목줄을 필드 이름이라 그래요. 필드 이런 열을 필드라고 부르고 이 열 제목을 필드 이름, 필드명이라고 부르는데요. 필드명 옆에 이렇게 삼각형 단추가 생겼죠. 자, 이게 이제 필터 단추인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별이 여이면서 그랬네요. 그러면 성별 옆에 삼각형을 눌러서 자, 여만 체크하면 되죠. 모두 선택을 빼고 여만 체크. 그러면 확인하면 이렇게 여만 나오죠. 그죠? 여기 왼쪽에 행번호 보면은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이것은 현재 이제 이런 것만 필터가 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필드명 옆에 삼각형 단추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성별 필드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깔때기 모양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성별에다가 우리가 필터를 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성별이 열하는 조건을 처리했어요. 총점이 250 이상인 거를 또 조건을 처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총점에 가시면 여기서 다 내가 체크를 하고 빼는 게 아니고 숫자 필터라고 있어요. 여기서 조건을 걸어주면 됩니다. 조건은 250 이상이니까 이상을 표현하는 말을 찾으면 돼요. 크거나 같음 이게 이상이죠. 크거나 같음 하시고 여기다가 250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뽑아지게 되죠. 이것이 자동 필터예요. 자, 그런데 자동 필터는 필터를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메뉴를. 그러면 방금 필터링 됐던 게 없어져 버리죠. 자동 필터는 이렇게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단순하게 그냥 간단하게 딱 볼 수 있고요. 다시 필터를 누르면 그 결과가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결과를 보존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죠. 이거라 그랬죠. 보존하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간단하게 볼 때는 좀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막 수식 같은 거 어렵게 입력 안 해도 되니까. 자,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자동 필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계점이기도 하고요. 자, 지금 성별이 여라는 조건을 필터링을 한번 했죠. 총점이 250점 이상인 걸 하려면 숫자 필터에서 크거나 같음하고 250을 하면 되죠.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여이고 총점이 얼마 이상 나오게 하겠다. 근데 여이거나 총점이 250 이상인 걸 나오게 하겠다. 라고 할 수도 있죠. 자, 성별이 여자가 아닌데 남자 중에서도 250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상이. 그런데 자동 필터는 한번 이렇게 필터링이 돼버린 상태에서 다음 조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여자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250점 이상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여이거나 얼마 이상이거나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자동 필터의 가장 큰 한계점이에요. 요걸 하려면 이제 고급 필터를 쓰셔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 자동 필터는
이렇게 뭐 뽑아보는 게 가능한데 결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조건을 100% 처리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죠? 방금 확인했었죠? 여자 이고 총점이 250 이상은 가능하지만 여자이거나 총점이 250 이상은 안 된다는 거. 자, 우리 필기시험 보실 때요. 그거 잘 나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자동 필터에서 처리할 수 없는 조건이 뭐냐. 하나의 필드에서는요. 이 하나의 열에서는 이렇게 열에서는 이거나 뭐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명이 예를 들어서 뭐 김씨거나 이씨 가능해요. 하나의 필드에서는 조건에 뭐 김으로 시작하거나 이로 시작하거나 이렇게 하면 돼요. 가능한데 열이 이게 열이라고 했잖아요. 열이 다를 때는 무조건 그리고만 가능하다. 열이 다를 때는 그리고만 가능하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급 필터라는 것을 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 필터라는 기능,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간단하게 필터링해서 쓰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고급 필터 1번으로 갈게요. 요런 편리한 점이 자동 필터가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조금 더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급 필터라는 걸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급 필터는 먼저 이제 고급 필터 1번 시트로 갔습니다. 조건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A18부터 조건을 쓰라고 나왔으니까요. A18에 딱 클릭을 하고요. 자, 구분이 비회원이고 할인 금액이 7만 이하인 걸 추출을 해봐라. 조건을 적어볼게요. 제가 구분 이렇게 적습니다. 엔터 비회원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 옆에다가 할인 금액 요거 쓰실 때는 여기 위에 있는 이 이름하고 똑같이 써야 돼요. 글자하고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그리고 테두리 같은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테두리가 따라서 나오는데 테두리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7만 이하 작거나 같다 7만 이렇게 하게 되면 조건이 자 비회원과 7만 이하가 같은 행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것은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한 칸 내려가면 이거나가 됩니다. 자, 또 시간의 압박에 의해서 일단 중지를 좀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수업을 진행해야 돼요. 이게 오프라인 수업이면 그냥 바로 그냥 하면 되는데요. 좀 더 하면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서 중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오늘 했던 거 복습 좀 하시고요. 제가 영상을 또 작업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복습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작별 인사를 꼭 하고 마치라고 해서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